네, 안녕하세요. 시와군에서 군사통역 강의하는 강천호 원사입니다. 오늘은 군의 리얼 에스테이트를 주제로 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있는 곳으로 옮겨보시죠. 아, 워싱턴 DC 이제 국회의사당 일대의 모습을 담고 있는 사진인데요. 어, 군, 군과 리얼 에스테이트, 부동산 관련 소식입니다. 정리를 이제 해보시면서 저희 블로그에 방문하시면 사용했던 그 지문 등 다시 어, 내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방금 보셨던 그 제목부터 정리를 해보죠. 의원들, 그 국회의원들이 군사 기지 인근에 부동산 매입, 외국인의 부동산 매입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블로베이커는 일단 의원이죠. 그래서 뭐 시의원인지 구의원인지 그걸 모르는데 미국 전체에 대해서 이런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건 상식적으로 이제 이 국회의사당에서 일하시는 국회의원들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의원에다가 국회를 붙였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인근이죠. 그 옆에 있는 거죠. 가까이 있는 거를 얘기를 하는데 near 그거를 이제 인접이라고 하시면은 또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인접은 딱 맞닿아 있는 단순히 가까운 게 아니고 A와 B가 있으면 A와 B가 딱 맞닿아 있는 그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contiguous, adjacent, neighboring, adjoining 이런 말들을 쓰고요. 특히 군사 쪽에서 보면 contiguous라는 말을 주로 씁니다. 인접 작전 지역이라든가 그런 거 할 때 contiguous areas of operation 이렇게 들어가고요. 상, 어, 상원 공화당 측은 외국인의 정부 미국 내 정부 투자를 제한하는 노력을 강화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미국 부동산에 대해서 그러하고 미군 기지 인근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이는 장병들의 안전과 국가 안보에 대한 위험이 엄습해 오는 것이라고 칭했습니다. 루밍, 어슴풀에 이제 다가오는 건데 엄습이라고 이제 한자로 줄여서 표현을 하죠. 압축해서 엄습해 오는 이렇게 표현을 하시고요. 이거랑 비슷한 느낌을 주는데 좀 다른 해석을 가야 되는 럭킹이죠. 럴크, 음, 도사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마치 뱀이 또아리를 틀고 있는 그런 위험 따위가 도사리고 있는 어, 럴킹 계시고요. 그다음 투자가 기본적으로 시작을 해서 이제 투기가 있죠. 사행성이 짙다고 보는 스페큘레이션 그리고 지분을 취하는 투자 같은 경우에는 출자 이렇게 해줍니다. 정부 출연 기관 이런 말씀 얘기 좀 들어보셨을 텐데 어떤 자산을 무상으로 옮겨주는 행위를 해서 출연이라고 하는데 해석은 contribution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troop, 한 명의 병사죠. troop 그러면 이거를 부대라고 가끔 하시는 분들이 있어. 우리나라 사전 같은 데 그렇게 표기가 되어 있기도 한데 절대 이거 부대 유닛처럼 쓰질 않습니다. 자, 여기는 기본적으로 최상위 개념에 해당하는 안보가 되겠는데 여러 가지가 있죠. 자, 공동경비구역, JSA. 그다음 이게 각국별로는 보안군인데 최근 저희 수업에도 등장을 했었는데요. 공군 쪽으로 가면 이게 military police 즉 군사경찰처럼 쓰게 됩니다. 그리고 국제안보지원군, 나토 산하죠. 그다음 중국 공안, 외곽 경계, security coast는 여러 가지가 될 수가 있겠고요. 자, sense of security, 안보 의식, 국가적으로, 개인적으로 안도감. 자, 그리고 보안, 다음에 여기다 S 붙이면 security 증권시장이 됩니다. 자, 그리고 비밀 취급인가? 줄여서 비취인가? 그다음 경제나 사회 보장, 그다음에 안전과 안도감, 그리고 국가 안위를 논할 때에는 well-being이라는 해석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안보와 구분해서.
네, 수요일 공화당 텍사스 주 의원 그 상원 의원인 그 테드 크루즈 의원이 군사 시설 그 보호 및 그 군사 훈련 그 군사 시설 및 훈련장 그 보호법을 그 재발을 했는데 어, 이는 연방 장국이 심사를 그 반드시 해야 함에 있어 어, 기관들 중국이나 그 러시아, 이란 혹은 그 북한과 연관된 어, 기관들이 군사 시설에서 그 100마일 내에 토지를 그 할수 있는 경우에 그 사전에 이루어져야 하고 하게끔 합니다. 자, 리뷰가 검토라고 이제 복습하지 끊어서 단순히 이제 다시 한번 뜯어보는 그런 식일 때는 검토가 되겠는데 지금 여기서는 이런 행위를 purchase라고 하는 거를 해줄지 말지 결정을 하기 위한 거죠. 단순 복습 성격이 아니죠. 그래서 이게 리뷰 보드 이렇게 미국 정부 같은 경우에는 심사위원회로도 많이 쓰는데요. 그래서 심사인지 아닌지를 구분해 줘야 됩니다. 이거랑 똑같이 이제 그 쓸 수 있는 좀 더 직관적으로 다가오는 스크리닝이라는 말이 있죠. 심사 이렇게 해주시고요. 자, 저 위에 이제 다른 내용들 잠깐 보시면 미사일 그 레인지 있죠? 레인지가 지금 여기서는 훈련장이라는 그러니까 이게 그 군사 시설이기 때문에 아 이것도 시설이구나라고 해서 눈치를 챌 수가 있습니다. 좀 챌 수가 있죠. 근데 이 레인지만 갖고는 사실 이 인스톨레이션이 없으면 여러 가지 의미가 되기 때문에 심지어 뭐 범위부터 시작을 해서 뭐 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사거리, 그다음에 항공기 같은 경우에는 한 번 이륙해서 최대한 날아가는 항속거리 이런 의미도 되죠. 그래서 꼭 구분해 주셔야 되고요. 자, 그다음에 여기서 보호라고 이제 돼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원래 시설 같은 것들을 프로텍트 할 때는 방호라는 말이 정식입니다. 우리나라 청사방호 관공서 같은데 청사방호 이런 얘기도 쓰죠. 그래서 방호 늘 지켜서 보호한다 이런 의미로 쓰는 말입니다. 방호 그리고 방어는 디펜스죠. 어, 적이 공격을 해오는 그 순간에 막아 나서는 겁니다. 그래서 방어와 이 방호, protection 그 구분을 꼭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상정이 있죠. 법안 같은 거를 최종적으로 표결에 붙이는 그 행위를 뜻하는 거죠. 이 상정이라는 말과 맨 처음에 법안을 만들어 그 구상해서 내놓으면 발의라고 스판서를 시작을 하죠. 스판서 발의. 그 다음에 이제 이 심의, 딜리버레이션을 할 수 있도록 올리는 거를 부의라고 하는데 이걸 미국 사람들 쓸 때 보면 advance라는 말을 쓰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위원회에서 위원회로 뭐 옮겨 다니는 그런 식이 될 때 회부라고 하는데 refer를 쓰죠. refer. 자, 그리고 끝에 상정.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외국 그 적대 세력들이 우리 그 미국의 그 허점을 악용해서 토지를 우리 그 군사 기지 인근에 취득하려고 하고 있고 또 훈련로 인근에도 그렇게 해서 우리 장병들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고 또 우리 작전의 무결성에도 그러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크루즈 상원원이 밝히면서 동법안에 대한 신속한 검토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자, 음, 하스타일 적성이라고 하는데 적대가 있고 적이 있죠. 적대는 적처럼 대한다. 그런 의미죠. 적대. 그리고 적성. 적대적 성향을 보인다. 그래서 어, 적성, 적대, 적 이렇게 심화가 되죠. 구분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게 consideration이 검토라는 말. 아까 나왔던 리뷰의 그 검토가 아니라 새롭게 뭔가를 할지 말지 여부에 대해서
쓸 때 이 컨시더가 검토가 또 됩니다. 그냥 고려가 아니라요. 그거를 구분을 잘 해가시면서 리뷰하고 컨시더 잘 신경을 써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아까 해서 그래서 검토 심사 이쪽에 리뷰가 있었고요. 컨시더는 고려나 검토, 그다음에 고민, 대통령이 그 장고에 들어갔다 그렇게 쓰이기도 하는 오랫동안 머리 쥐어싸매고 그 고민을 한다 그럴 때 고민이라는 말은 영문으로는 contemplation 이렇게 잡아주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무결성, 아무 흥결이 없다는 그런 의미로 이제 썼고요. 여기서 두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어, 어떤 개인에 대해서 인테그리티를 논할 때는 청렴성 쪽으로 주로 많이 해석을 뺍니다. 청렴. 그 다음에 올곧은 대나무 같은 그 성격을 가지고 있을 때, 그럴 때 묘사할 때는 강직성. 그래서 두 갈래. 자, 데이터나 시스템 같은 기계 쪽에 쓰면 똑같습니다. 저거랑 무결성. 그, 이렇게 하고요. 자, 영토에 대해서 하면은 좀 다소 특이한 영토 보전이라고 preservation처럼 해석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영토 보전까지. 네, 동법안은 그 지난 회기에 민주당이 그 장악한 상원에서 교착 상태에 있었는데 그런데 올해 들어 공화당이 그 다수를 점하고 있는 이 상원에서 그 탄력을 더욱 받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네. 이 체인버 상원, 하원 이렇게 해서 체인버 두 개로 나누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는 이 세닛을 나타내는 즉 상원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고요. 점증하는 그 공동 발의자 명단 속에는 그 아칸소주 공화당 소속 상원 의원인 그탐 커튼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분은 현재 상원 정보위원회 의장을 맡고 계십니다. 그리고 어, 이 조치를 우선시하기 위해 지도부를 확신시키는 데 있어 핵심적인 목소리를 내실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자, 아칸소라고 해서 전에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 출신지이기도 하죠. 아칸소 주. 자, 그다음에 이제 리더십은 여기서 지도력에 대해서 이렇게 하라고 지도력을 확신시키는 좀 이상하죠. 지도력 사람도 아닌데 그걸 그 대상을 가지고 컨벤싱 한다는 그래서 여기서는 쉽게 식별이 가능합니다. 지도부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도부인지 지도력인지 애매할 때가 있습니다. 잘 앞뒤를 재 가셔야 되고요. 지도부를 확실하게 쓰고자 할 때는 그래서 leadership team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leadership team 마찬가지로 군대에도 지휘부 단순 커맨드 쓰면은 지휘가 되기도 하고 사령부가 되기도 하고 뭐 어떤 태권도 같은 거 하면 구령이라고 쓰기도 하고 참 몇 가지가 있는데 그래서 지휘부를 확실히 할 때는 예를 들어 커맨드 팀 같은 구조로 커맨드 팀 지휘부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각 위원회들 주요 위원회들 보시죠. 이 정보위원회 이렇게 하는데 원래는 이게 정보위원회 그러면 우리 인포메이션인지 뭔지 좀 애매하잖아요. 그냥 단순히 IT 쪽의 그런 정보. 그런데 이게 국어로는 일단 이 정보위원회로 하는데 따로 분리해서 좀 이해를 쉽게 할 때는 대외정보라는 말로 표현을 익혀두시면 좋습니다. 인텔. 자, 즉 군사, 법상, 세출, 세금 걷어서 지출하는 거죠. 세출, 그다음 세입, 정보, 외교, 국토안보, 재무, 교통위원회, 그리고 특별위원회 할 때 스페셜 말고 셀렉트를 씁니다. 미국 사람들이 셀렉트 커미티. 자, 그리고 the A key voice 이렇게 해서 지금 여기서의 그 키는 이 보이스, 목소리를 수식해주는 형용사죠. 전치 수식하는. 저 구조 말고 더 경관사 붙이고
the key to something 이런 구조로 갈 때 이거 자체가 명사로 쓰이면서 이 정관사 이렇게 달리면 핵심이라고 하죠. 그 핵심이 되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없어서는 안 되는 열쇠 같은 역할을 한다 그래서 관건이라고 하죠. 관건. 또 단순 핵심으로 갈 것이냐, 이 관건으로 갈 것이냐 이걸 구분을 또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오늘은 그 미국의 외국인 그 부동산 구매 그 저지 움직임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면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 감사합니다.